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의 그 전영기 노조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70학 칼럼을 썼는데 오늘 제가 쓴 칼럼의 제목은 그 손혜원이라는 불길한 먹구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저께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는 불길하다, 그림자다, 어둡다, 먹구름이 몰아친다라는 감성적 표현에는 다른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바로 손혜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 진영이라고 했는데 자유는 있겠지만 진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빈만 갈구하고 있지 자유를 지키는 세력은 없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자유자를 붙은 정당은 있는데 이 정당이 지금 손혜원의 특권이 배신되고 그 공정이 파괴된 그 현장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목포라는 그 공정과 이 특권, 공정이 파괴되고 특권이 배신당한 그 현장 속에 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이 가슴이 뛰어났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저는 지금 토론을 하면서 동시에 제 전영기 방송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토론 자체를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나왔습니다. 토론 그만하라. 싸워라. 투쟁해라. 왜 싸우라고 야당 월급 받는 정치인들이 왜 안 싸우고 저처럼 개인 사업자에서 돈 받는 사람은 내가 왜 싸워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유튜브의 민심이라서. 싸움이 없는 것은 야당이 아니고 투쟁이 없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싸움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투쟁을 위한 투쟁도 아니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왜 안 하시는지. 왜 특권이 파괴되고 공정이 배신당하는 이 현장에 자유로 가장한 전체주의가 그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는 이 한국당에 그 한국당의 위선이 축적이 돼가지고 폭발할 지경에 있는 그 목포의 그 창성장 여관에 왜 한국당 의원이 없느냐? 저는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충분히 거기 갈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미나가 끝나면 우리 이현주 의원이나 우리 김명우 의원님께서 혹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거기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세력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이 지금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지금 더 1년 반 동안 외롭지 않은 이유는 그 환경이 그걸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지금 약해졌고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여기 드린 제 토론문을 잠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3년 차인데요. 저의 그 기자로서의 공정성 혹시 의심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편은 아닙니다. 저는 나라의 공정함과 자유를 위해서 사는 그 월급쟁이 소박한 기자입니다. 저는 전진을 추구하고 좌파 우파를 모두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 기반해서 전진을 추구하는 나라를 향한 기자의 것이지 어떤 정당에도 어떤 이념에도 특별히 경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 차는 구름 위의 통치와 지상에서의 피치가 서로 겉돌고 있습니다. 김태우 사건, 신재민 사건, 손혜원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이 정권의 일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세력이 자유를 찾는 하나의 그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고 자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쪽이 힘이 없으면 저쪽이 더 힘이 없어질 때가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정권은요, 모르긴 몰라도 특히 문바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저는 매우 걱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대중 독재를 강화하자.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강화하자. 집단주의와 민족주의로 모든 모순을 덮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대중독재로 돌파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과 그에 대한 그 골수 지지층들, 이 정권의 골수 지지층들 반응을 보면 매우 전체주의적인 속성이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 점과 싸워서 이때 한판 승부를 자유 세력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이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주의, 평등주의, 환경 원리주의, 탈레반이죠. 대중주의, 집단주의가 기본 이념들이죠. 그들의 정책 집행 방식은 현실 조건을 외면하고 급진적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모두가 가난해지는 반문명, 포퓰리스트의 세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바탕 더 나아가면 베네수엘라가 된다. 저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불균형, 의식 분열적 세력이 현재 정권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환경을 모든 국민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이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몇몇 빼고는 모두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유주의의 재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제 토론문의 두 번째가 자유주의의 정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페이지가요. 저는 49페이지에 제 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49페이지에 정치 일정을 얘기합니다. 정치 일정은 당장 2월 27일에 자유한국당의 당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 3월 때문에 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 하더라고요. 세 번째,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과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4월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그 나침반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가늠될 수 있겠죠. 자, 가을쯤 되면은요, 보수 야권 대통합의 형태와 내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이번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아마 가을쯤 그 자유한국당이 해체되면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가을에 보수 야권이라고 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정치 일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공천이 벌어집니다. 아까 정국을 찔른 말이 있었죠. 가치가 특권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 여부가 아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겁니다. 특권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실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공정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말만 번들어가지 실제로 그러는가 하는 것이 이번 가을께 자유한국당 혹은 미래 무엇이죠? 바른미래당입니까? 이런 그 자유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집권당을 능가하는 탁월한 인물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설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집권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런 일을 제대로 해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요. 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년 4월 달에 그 자유한국당과, 보수당과 저쪽 그 진보당 사이에 이렇게 결판이 난다. 네 번째 져서 20년, 30년의 집권을 허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결판이 날 텐데, 그 고비마다 그 점수가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세 번째가 자유주의의 현실 조건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지금 무지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분열되어 있고, 길거리 자유주의라는 태극기 세력이 또 장외에서 별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거 보수주의 정당사에서 없었던 현상입니다. 기업 집단이라는 존재들은 특혜를 잔뜩 받아 처먹은 기업 집단이죠. 그들은 유명무실해져서 자유주의를 지원할 능력과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독자적인 자유주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세대별로 얘기하면 20대 남자의 자유주의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것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과 그 구독자들이 또한 새로운 자유주의 세력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언론연합이라든가 유튜브 국민연합 이런 것이 옛날 87년에 민주연합 국민본부를 통해서
그 87년에 그 한국의 역사를 바꿨던 그런 일들이 이번에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더 큽니다. 노선으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좀 변수가 됩니다. 박 대통령이 석방이 될 경우에는 자유주의 안에서 충돌이 진영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인데, 박근혜 석방 이벤트는 자유주의 안에서 특별한 이 사전의 준비와 자세의 전환이 없다면 통합 일치보다는 분열 갈등으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이른바 그 비박계 중도파 리더들은 박근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권력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반면에 친박파라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친박파를 별로 안 믿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에 박근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칭송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에서 이런 걸 선언해야겠다. 그래야 두 개의 갈등 분열의 소치를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이 좀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총선의 주전선은 문재인 정권의 반자유주의적 통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 말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의 복권이냐, 탄핵 책임이 누구냐, 박근혜는 명예회복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주전선에 되어서는 또 필패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의 7대 행동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치의 표현인데요. 이거는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 저한테 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아주 흥분했어요. 아, 이거구나 싶습니다. 자, 우리 몸에 7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두뇌. 이 두뇌에서는 가치가 있어요. 얼굴. 이 얼굴에서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리더가 누구냐. 가슴. 열어야 된다. 태도를 막. 팔은 뭐냐.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배심. 든든한 배심. 배짱이 있어야 되고 민심에서 나옵니다. 다리가 있어야죠. 말만 하지 말고 다리로 가면 실적이 있어야 되죠. 실적. 몸의 방향은 우리가 항상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합니다. 이와 같이 가치와 리더와 태도와 세력을 모으고 민심을 든 위해서 실적을 쌓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7대 행동 규범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는 김종필 전 돌아가신 6월 23일에 돌아가신 그분을 저는 김종필 회고록을 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1년 동안 연재를 했어. 그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신보수 혹은 혁신보수 혹은 그 무슨 보수입니까? 진보보수 이런 어떻든 보수가 새로 살려면 우리가 갖는 가치를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김종필만한 인물로서 드러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추출해낸 김종필의 인생에서 추출한 전영기가 추출한 10대 보수의 가치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향기, 비유와 여백이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불멸이다. 맨 마지막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경제력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넷째, 키신저식 열강주의 외교는 사절한다. 이 인간이 키신저라는 사람이요. 속지 마십시오. 이 인간이 1973년에 남베트남, 북베트남을 평화통일을 무슨 평화협정인가 이상을 몇 개 갖고 지금 노벨상 평화상 받아먹고 남베트남을 공산화시킨 주범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섯째, 자주적 방어 의지 없으면 미국은 떠난다. 지금 이대로 가면 트럼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겁니다. 다만 미국에 쌓아올리는 ICBM을 준비시킬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길은 딱 하나.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주적 방어 의지를 갖추게 되면 미국은 떠나도 못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핵을 대한 방어 의지가 그럼 떠나지 말라고 발에까지를 잡아도 떠나겠죠. 여섯째, 좋은 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민 강국시켰느냐, 민을 부하게 했고 나라를 강하게 한 공산주의자는 좋은 공산주의. 등소평이 그랬고 호치민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도 그 부민 강국하는 사람한테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됩니다. 7번째, 민심은 조련사 물어 죽이는 맹수다. 아무리 잘해도 한번 열받으면 확 물어버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해야 됩니다. 민심이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대통령 두 사람이 물어뜯김을 당한 것처럼. 8번째, 가슴에 못 박는 원한 정치하지 마라. 김정필 총리가 또 생전에, 저 사흘 전에 제가 돌아가신 사흘 전에 제가 뵀는데 이렇게 입버릇 좀 하셨습니다. 9번째, 탈냉전 남북 평화하려면 국내부터 통합하라. 지금 정부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0번째, 맨몸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라. 별의별 말들이 다 김종필한테 있었지만 지금 아주 고고하게 그 그림자만 이렇게 어떤 걸 음침할 정도의 느낌마저 주는 50년 전에 있었던 조그만 지팔자가 답니다. 맨몸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유주의 정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